빅툼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과끼리는 환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집 앞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사를 가면서 치과를 옮기게 되었다. 이사 간 곳에서 새 치과에 가게 되면 이전에 치료받았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느냐? 내가 서울 튼튼이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부천역 다민치과에 가서 조회를 하면 신경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회가 안 됩니다. 물론 진료의뢰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의료 기록을 옮긴다거나 차트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직접 의료 기록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니, 자동으로 조회가 되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도 다른 치과의 기록 조회가 되는 부분이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은 1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 앞에 있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몇 달 뒤에 다른 치과에 가서 또 스케일링을 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고를 막아야 되겠죠. 내가 치석이 많아서 1년에 두 번 스케일링을 받겠다. 그런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스케일링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받으려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치과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항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만드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안 된 분이 다시 틀니를 만들러 오면 그런 건 확인이 됩니다. 어르신들 임플란트의 경우도 집 앞에 있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최대치까지 심고 나서 다른 치과에 가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다. 그런 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꼭 치과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이염에 걸려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를 뽑으면서 치과에서도 항생제 처방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항생제 처방이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치과에서 항생제 처방을 낼 때 다른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 처방이 나갔다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런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의료 기록은 조회가 된다거나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비급여로 받은 진료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공유를 하려면 공유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추진만 하면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드느냐? 그런 걸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치과 말고 다른 병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조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조회 가능하다. 일반 병원뿐만이 아니라 치과와 한의원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이거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산부인과 기록이나 비뇨기과 기록도 전부 다 털리기 딱 좋고 성형외과 피부과 기록도 다 털리겠죠. 일단 이것 자체로 굉장히 나쁜 일일 것 같은데 범죄에 악용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해서 이제 활동을 안 하는 의사가 있는데 거기 브로커가 접근하는 겁니다. 큰돈 주면서 정보 좀 빼달라고. 흥신소 같은 곳에서 이 시스템을 무조건 이용할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흥신소에서는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면허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영업할 겁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실제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에서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타 의료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비뇨기과에서 비뇨기과 검사지를 대충 재활용 처리했다가 그게 노점상에서 파는 포장지로 사용되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끼리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면 이제는 내가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완전 모르는 병원에서도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 생각할 때는 편리하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료 정보나 인사 정보를 조금이라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홈페이지 접속할 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 불편하니까 비밀번호 없이 접속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편리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예 시스템을 모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와, 나 진짜 천재 아닌가 이러고 있겠죠. 은행에서 돈 뺄 때 비밀번호 까먹으면 불편하니까 비밀번호 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 통장에서 돈 뺄 때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 찾기 번거로우니까 도장 없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편의성과 보안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수준을 올릴수록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는 환자를 볼 때 진짜 딱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만
오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일부 의료 정보의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료 정보는 의료기관끼리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